짝수해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보통 망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망했잖아요.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좋은 장에서도 지금 마이너스 수익을 냈고요. 저는 사실 그 최근 몇 개월 동안에는 인버스만 하고 한국 주식을 전혀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네. 11월부터 당연히 다시 한국 주식을 해야겠죠.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미 대선도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미국의 60번째 대선이고 또 제47대 대통령이 11월 5일에 탄생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주로 힌트를 얻곤 하는데 역사적인 대선이 있는 때마다 항상 미증시가 좋았어요. 이번에도 그 공식대로 갈 것인지 지수의 방향에 대해서 먼저 좀 설정해 볼까요? 사실 말씀하신 거와 똑같이 그러니까 대선 1년차, 3년차, 4년차가 대체로 좋은 편이고요. 네. 특히 재선이 있는 해는 미국 주식이 거의 늘 좋습니다. 올해도 네. 예외가 아니었고요. 네. 그리고 그 10월까지 지금 이제 S&P 500이나 나스닥 많이 올라 있고 보통은 대선이 끝나면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또 하나 해소가 되기 때문에 11월, 12월에 또 강하게 오르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라는 이야기는 좀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대신에 트럼프 당선의 분위기 속에서 국채 금리가 최근에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미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에게 있어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분명히 경계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는 올 가능성이 매우 작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왜냐하면은 보통 주식 시장이 경제보다 6개월 정도 앞서 나갑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1년 내내 주식이 쫙 이렇게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최소한 6개월 동안에는 경기 침체가 올 수 없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반년 동안에도 걱정이 없을 것이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금리가 지금 이제 단기 금리가 아니라 장기 금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뭐 10년째, 30년째 뭐 이런 거. 네. 그런 게가 오르고 있다라는 거는 경기가 그만큼 건강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별 걱정거리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주식뿐만이 아니라 채권도 하고 딴 자산도 하는데 제 채권 가격이 좀 떨어져가지고 저는 조금 슬프기는 합니다. 네. 그거 말고 여러분들 아마 주식 주로 하실 거기 때문에 네. 뭐 기뻐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요, 작가님. 시장에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타났을 때 우리 매수의 타이밍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지금 뭐 불장이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온다고 하면은 그냥 추가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보통 대선이 끝나고 11월, 12월에는 주식이 강하게 올라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네. 근데 바로 그 직후 1분기에 좀 조정을 받는 경우가 자주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1분기에 만약에 조정이 네. 오면은 뭐 그때 사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좀 덧붙이자면은 이게 그 25년은 제가 전반적으로 좋게 보는 게 네. 이게 그 대통령 1년 차잖아요. 그게 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1년 차에 미국 시장이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특히 한 1980년대 후부터는 대통령 1년 차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네. 25년차가 걱정이 별로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개별주는 이제 별로 많이 안 하는 편이고 그냥 뭐 나스닥, S&P 500, 러셀 2000 이런 거 그냥 지수 ETF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퀀트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제 소형주 쪽으로 그냥 지표 좋은 애들을 이제 많이 사고 있고 제가 이제 최근에 산 주식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는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그거 노리고 산 거 하나 네, 있습니다. 네. 그게 다예요 저는. 트럼프가 어쨌든 지금 좀 우위를 점하고 있잖아요. 그 당선 확률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당선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가능성을 더 높게 보면서 시나리오를 짜야 하는 것인지 역사적으로 양 진영의 당선자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분위기 어땠는지 궁금한 게요. 미국장이랑 한국장 또 나눠서 봐야 되겠죠? 일단 지금 그 베팅 시장 같은 데 가보면은 그 트럼프가 그 될 가능성이 지금 한 60에서 65% 정도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반대로 이제 해리스 후보는 35에서 40%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설문조사 이런 거를 좀 보면은 그 4년 전 그리고 8년 전에도 트럼프가 나왔었잖아요 대선에. 그 늘 두 번 다 설문조사보다는 트럼프의 실제 성적이 더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정도 앞서 나가는 거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우승할 가능성이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트럼프가 지금 두 번째 그 대통령을 하는 거기 때문에 8년 전 그러니까 2016년에 대선이 끝나고 17년에 이제 어떤 주식이 올랐나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신으로 섬기는 챗GPT와 클로드 AI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근데 답변이 비슷하더라고요. 그 두 신의 답변이. 보니까 네. 이제 그 금융주가 그때 많이 올랐다고 하고 JP 네. 모건, 골드맨삭스 이런 거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그때 방산주가 좀 많이 올랐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그 뭐야 산업주 그 보니까 뭐 보잉 이런 게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잉은 좀 산업과 방산 중간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본 것 같고 네. 그리고 빅테크도 그때 꽤 많이 올랐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감세 같은 거를 많이 하고 네. 맞다 에너지도 꽤 잘 됐대요. 왜냐면 그때 이제 신재생 이런 거 필요 없고 다시 우리 이제 뭐 석유, 가스 이런 거 돌아가자 해가지고 그쪽이 많이 갔다. 그래서 제가 신들한테 다시 한번 물어봤죠. 야 똑같은 사람이 또 오는데 네.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니?라고 하니까 정치가 비교해 보니까 비슷하게 흐를 것 같은데?라고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신님들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그 제가 네. 감사 인사를 했죠. 네. 그렇다면 미장과 국장 모두 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산업군, 뭐 금융, 방산, 에너지 이런 쪽 위주로 포트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그 한국 같은 경우는 2017년 그러니까 8년 전에 보면은 네. 그때 주가 지수가 꽤 올랐고요. 그때 네.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코스피가 계속 2,000 횡보하다가 2,500을 한번 뚫었었거든요. 네. 2017년에. 근데 그때는 반도체가 그걸 주도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망했고 하이닉스는 이제 그냥 가기 때문에 그게 되풀이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근데 어쨌든 트럼프 1년 차에 한국 주식이 꽤 좋았기 때문에 그 요번에도 한국 주식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 주식이 꽤 흥미로운 그 통계가 있는데 네. 홀수해는 한국 주식이 늘 오릅니다. 그러니까 IMF 후에는요 지금까지 홀수에 코스피가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리고 짝수해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보통 망하거든요. 지금 짝수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망했잖아요.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좋은 장에서도 지금 마이너스 수익을 냈고요. 올해 같은 경우 네. 코스피도 뭐 그렇게 대단히 훌륭하지는 않죠, 사실은 보면은. 그리고 근데 이 네. 짝수회가 이 빌빌거리면 이제 기저효과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홀수회는 코스피가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네. 그거 기대해볼만 합니다. 네. 그러면 홀수해를 기대한다면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아직 우리는 올해를 더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근데 11월에 11 그러니까 보통 근데 그 전 11월부터 주식이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작가님께서 꾸준히 말씀해 주셨던 공식이죠. 11사 천국. 50지옥. 11월. 네, 50지옥까지. 11월부터 4월까지가 투자하기에 천국이다. 11사 천국. 그리고 5월부터 10월까지가 투자하기에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번에도 통할지가 궁금한 게요. 아까 저희 계속 얘기했던 게 11월 불장, 11월 불장 이제 시작이라는 건데 지금 그러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도 될까요? 그쵸. 사실 올해에도 11사 천국이 안 통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저는 이제 보고 네. 있고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은 홀수회가 좋은데, 네. 그러니까 그 전 11월부터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25년 1월부터가 아니라 그쵸. 24년 11월. 근데 그때부터 네. 좋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최근 몇 개월 동안에는 인버스만 하고 한국 주식을 전혀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11월부터 당연히 다시 한국 주식을 해야겠죠. 네. 기본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대형주보다 소형주, 그러니까 정말 시가총액 하위 20%들을 정말 이제 시가총액이 500억, 600억 되는 이런 소형주의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대형주를 한국에서 산 적이 거의 없고 이번에도 예외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한 석 달 동안에 한 8만 원 언저리에서 이제 5만 뭐 4천 원인가까지 떨어졌잖아요. 그 떨어진 것에 최소한 절반 이상은 만회를 해야지 저는 이제 반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뭐 주식이 늘 이렇게 매일매일 떨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떨어지다가 반등하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아직 반등은 저는 안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칩워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전 세계 반도체 역사를 아주 훌륭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 있는데 거기도 삼성전자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인텔 얘기가 좀 나옵니다. 인텔이 사실 2000년만 해도 정말 지금의 엔비디아 같은 수준의 회사였거든요. 그때는 GPU가 없었고 CPU가 모든 것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회사가 20년 동안 어떻게 망해갔나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비슷한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칩버가 나온 게 2년 전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탑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그 회사는 TSMC와 삼성전자밖에 없고 인텔은 처졌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근데 지금은 확실히 삼성전자가 TSMC보다 많이 처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가 되네요. 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또 변동성이 심상치 않아서요. 뭐 이건 지정학적 리스크나 여러 요인들도 있을 것 같은데 금값은 말 그대로 뭐 금값 그리고 은값도 이제 은값을 달리고 있습니다. 뭐 이쪽도 사실 트럼프 트레이드이기도 하고요. 뭐 귀금속이나 천연가스 등등을 포함해서 원자재 상당히 많이 튀어오르기도 하는데 이쪽에 대한 아이디어는요? 금 ETF 지금 포트폴리오에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 그게 지금 계속 역대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거든요. 지금 2,750 넘어서 또 갔는지 모르겠네요. 최근에 봤을 때 2,750달러까지 네. 갔는데 한마디로 아주 심플하게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금 같은 경우는요, 아무리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공급을 막 늘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금 광산을 파야 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금 생산을 최대 늘릴 수 있는 한계가 1.5에서 2%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지금 수요 같은 경우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중앙은행에서.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돈을 찍어내는 놈들이 금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이제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네. 있어요. 특히 미국과 좀 적대적인 국가들, 뭐 중국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인도는 적대적이진 않지만 뭐 네. 그런 데도 있고, 뭐 러시아라든지, 그리고 좀 불안한 나라들, 뭐 폴란드 이런 데가 금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수요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공급은 늘지 못한다. 그럼 가격이 오를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그 미국의 이 국채를 많이 발행하고 있고, 그 달러화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고 금값이 올라가는 거, 그것도 네. 자명한 현상이고, 은 같은 경우는 수요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산업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네.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소위 요즘 핫한 그런 산업이 다 은이 필요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도 수요가 확실히 좀 높아졌고, 그게 수요가 높아진 게 2,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공급은 안 늘고 있더라고요. 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은도 지금 재고가 확실히 사라지고 있고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금 ETF, 은 ETF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참고로 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거래소에 그 KLX 금거래소인가 뭐 그런 게 네, 있는데 네,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거래를 하면은 비과세기 때문에 양도세를 안 내도 됩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굳이 돌아갈 네. 필요가 없이 그냥 원자재를 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금 같은 경우는 또 주식이랑 상관성이 낮기 때문에 주식이 떨어질 때 그 자산 방어 효과도 굉장히 강한데, 네, 네. 근데 금광 회사들은 관련, 그것도 네. 결국은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이 빠질 때 같이 빠질 가능성이 좀 크죠. 네. 저희가 오늘 강환국 작가님과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다가오는 11월장의 포트를 구성하는 방법부터 미 대선 이후의 시나리오 전략까지 좀 알차게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강환국 작가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